안녕하세요. 제퍼언니 한재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외도 후에 함께 사시려고 결정하신 분들 이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. 외도 후에 신뢰 회복 정말 가능한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뢰라는 것, 외도 후의 신뢰,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외도를 경험했어요. 어떻게 다시 살지? 다시는 못 믿을 것 같은 많은 부부들이 회복을 하고 많이들 살아가십니다.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깨진 접시를 붙인다고 다시 쓸 수는 없다.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접시는 아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죠? 깨진 접시면 붙이면 쓸 수 없어요. 근데 요즘엔 또 깨진 접시도 씁니다. 잘 붙이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놀랄 정도로 발달됐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접시도 아니지만 이 신뢰라는 것은 하기에 따라도 달라집니다. 그러면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. 위치 추적기 다나요? 위치 추적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위치 추적기 달아놔봤자 할 행동은 다 해요. 다만 잠시 짧은 기간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는다고 했을 때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느냐, 서로의 불신만 높여줄 뿐이에요.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위치 추적기가 항상 명확하진 않거든요. 기계라는 건 오류가 있잖아요. 오류가 있어서 잠깐 몇 미터만 벗어나도 막 난리가 나서 부부싸움이 나고, 왜 여기서 5미터 벗어났냐, 3미터 벗어났냐, 막 이래서 싸우는 부부도 제가 봤습니다. 그러니까 망상장애를 불러오기도 해요. 위치 추적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아주 짧은 단기간에만 이 위치 추적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지우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.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기간에서는 이 가해 배우자가, 이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줘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. 그리고 이 가해 배우자가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진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. 근데 계속해서 외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발해요. 화내고 신경질 내요. 그렇게까지는 하면서 못 살아. 나는 나대로 살 거야. 이런 행동을 보이면 그거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행동이 아니에요. 그건 계속해서 내가 가해를 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무방해요. 그렇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, 피해 배우자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할 때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 이런 건 안 되겠죠.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건 안 되지만 어디 가는지 좀 미리 얘기를 해달라, 들어오는 시간을 좀 알려달라,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뢰의 본질 이런 게 있어요? 신뢰의 본질은 저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힘,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, 신뢰가 깨지면 먼저 뭐가 깨지냐면 내 안에 힘이 무너져요. 그래서 불안이 먼저 생기거든요. 불안이 급격하게 커져요. 그러면 저 사람이 잠깐만 연락이 안 돼도 막 바들바들 떨리고 숨이 막히고 막 공황장애가 오거든요. 이렇게 되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, 저 사람의 투명한 행동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의 투명한 행동을 투명하다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 추적기를 깔아놔도 그거를 서로 보고 있어도 반경이 몇 미터가 벗어난 걸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. 위치 추적기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못하는데 그게 10미터가 벗어나면 10미터만으로도 건물이 몇 개가 옮겨가잖아요. 그러면 그걸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. 보고 있으면서. 이런 거는 신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걸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내 마음에 어떤 심지의 굳음이 있을 때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때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얘기죠. 신뢰를 깨트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신뢰를 깨트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과죠. 진정한 사과. 이 외도를 입은 피해 배우자분들이 뭘 원하냐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나는 진심으로 사과받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. 다 똑같이요. 근데 가해 배우자분들한테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? 라고 여쭤보면 제가 사과를 100번도 넘게 했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제가 사과를 100번도 넘게 했다 그러시는데요? 라고 얘기하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. 라고 얘기해요.
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냐면 저쪽의 관계를 정말 진실되게 깨고 진짜 끝내고 이쪽에 돌아와서 참회하지 않은 상태의 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진짜 끝내고 와서 내가 너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마음으로 사과를 할 때 그게 진심으로 사과로 느껴지는데 가해 배우자분들은 이걸 사과로 느끼지 못해요. 제가 요번에 상담을 받은 사례 중에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. 내담자분이 외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. 아내분이 몰라요. 모르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외도를 끊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외도를 끊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외도를 끊기 위해 아내분한테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.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?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말을 해도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내는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닥 뭐 큰일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제가 그랬죠. 그거는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이고 배우자가 그거를 알게 돼도 그 배우자가 피해를 봤을 뿐 본인은 가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처럼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내가 그만큼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하며 사과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실한 사과는 무조건 어렵다는 걸 전제로 두고 사과를 받으셔야 되고 가해를 입으신 분은 그만큼 공감하기 어려움에 대한 사과까지도 같이 하셔야 진정한 사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. 외도 이후에 부부가 반드시 좀 해봐야 되는 대화 주제가 있다면 외도 이후 부부가 반드시 대화해야 하는 주제는 외도 이전에 우리 관계가 어땠는지예요. 피해 배우자가 듣고 싶은 얘기는 왜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외도를 했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.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걸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. 피해 배우자가 너무 괴로우니까. 근데 그 주제야. 외도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지냈는지 또는 어디서 어긋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분이서 대화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. 전문가 개입이 필요해요. 이때. 그래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제3의 시각으로 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네 탓을 하고 내 탓을 하고 부부싸움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대화를 꼭 나눠보셔야 되고 이 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외도를 겪고 신뢰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요 신뢰 회복이에요.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다시 믿는 것.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안 그럴 거야, 이제는 나만 사랑할 거야, 나를 다시 사랑할 거야를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. 저 사람이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?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의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내 욕심인 거예요.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 생각과 내 행동뿐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. 저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어줄 때 나도 저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머릿속까지 내가 관여하려고 하면 함께 갈 수 없어요. 그러려면 그냥 깨끗이 그만두세요. 정말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내 안에 힘을 먼저 찾으시고 그 가운데 저 사람에게도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셔야 저 사람도 내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서로 신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외도 이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속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매여 있는 거지. 가해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왕 용서하기로 하셨고 신뢰를 회복하기로 하셨다면 함께 노력하시는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맞이해서 저희 세퍼언니 TV 10만 향해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